네,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관련 소식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7월 초순이잖아요, 지금. 7월 초인데도 굉장히 높은 기록이 신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맘때면 사실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주룩주룩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폭염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국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특보구역이 183곳인데 거의 95%에 해당되는 폭염주의보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전 10시부터 점진적으로 폭염주의보였던 지역들이 경보로 강화가 되면서 지금은 거의 강원도 지역 태백, 좀처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지 않는 그 그렇죠. 지역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지금 거의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과 내일 36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 일주일 만에 폭염 경보로 대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온이 계속 치솟으면서 어제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39.2도까지 예. 올랐는데 1973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역대 7월 상순치고는 최고 기온이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도 뭐 경북, 구미, 강원, 정선 38.3도까지 올라가면서 대부분 지역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울도 이제 수도권이 유독 더 더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온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유가 뭔가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차가운 날씨가 예. 찾아오는 거는 겨울철 이제 북극에 있어야 되는 찬 공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중위권에 영향을 주는데 참 올해의 폭염 참 독특합니다. 3호 태풍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찢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분리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덩그러니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했을 때는 남서계울의 바람이 불면서 네. 우리나라 이제 산맥을 좀 등지고 있는 강원 영동이라든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을 높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고기압의 중심이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보시는 예. 것처럼 일종의 팬 현상인데요. 이 팬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자체가 공기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면보다는 산꼭대기가 더 시원한 것처럼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산을 타고 내려올 때는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데 100m 올라갈 때 떨어지는 기온의 감률보다 100m 아래로 떨어질 때 기온 상승률이 더 높다 보니까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산을 타지 않은 지역보다 한 최소 4도 정도의 기온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풍의 영향으로 이제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등지고 있는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네. 기온이 극심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열대야도 확 늘었다고 하는데 폭염 일수가 확 늘면 열대야 수도 계속 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상관관계가 어떤가요? 1973년이 예. 전국 단위로 기상 관측이 이제 확대된 시점인데요. 지난 과거 52년 동안입니다. 1973년부터 2024년까지의 예. 상관지수라고 해서 폭염과 열대야의 상관지수가 0.8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지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현상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냐인데 마이너스 1값부터 플러스 1값이 나오는데 0이 나오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오히려 반대작용. 그런데 플러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아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다라고 하는 건데 예. 0.84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폭염과 열대야가 굉장히 긴밀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한 2배가량 일수가 늘어났는데 예. 이 말은 즉 폭염이 나타나는 날에는 이제 열대야가 뒤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폭염보다 열대야가 한 템포 늦게 따라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기온과 함께 습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폭염과 함께 여름 초입부터 열대야까지 덩달아 나타나는 현상 앞으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무더위가 이제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할까요? 지난 5월 15일부터 감시체계 질병관리청에서 응급 환자 관리를 해봤더니 예. 지금 8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평년 이맘때 대비 80%가 넘는 상승률인데요. 문제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지금 도시 기반 시설이 폭염에 녹아내리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 좀 물렁물렁해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에 대한 그런 대비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거는 이제 지자체가 앞으로 좀 더 폭염에 대한 강화를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폭염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낮 동안에 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는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예. 그리고 이 폭염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수분, 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목마르지 않더라도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 잘하고 좀 일단 더위를 좀 식히는 그런 이제 생활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뭐 있을까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펠탑이 휠 정도로 예. 고온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이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강철 같은 경우에도 이 열팽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온의 선로가 늘어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탈선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로에 대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지금 폭염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앞에 네. 도로가 꺼지거나 아스팔트 도로가 금이 가는 것은 이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석유 원료이기 때문에 고온에 노출이 됐을 때는 물렁물렁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버스 차고지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버스 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땅 꺼짐 어떻게 보면 이제 싱크홀이 나타날 가능성도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주변에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문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는 이제는 인명을 뛰어넘어서 사회 전반의 어떤 폭염에 대한 대책들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온열 질환자들도 굉장히 속출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생활 속에서의 생활 수칙도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더위 대비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폭염이 이제 시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폭염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등산 초입부터 언제 정상에 다가오냐 물어보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기간이 더딜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보통 7월 상순에는 35도 넘는 이제 날들이 나타나기는 거의 드문데 네. 보통 7월 말부터 8월 달까지 이제 극심한 폭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건강 관리 좀 잘하셔야 되는데 어린이나 뭐 노약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든지 임산부나 뭐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체온 조절에 기능 네.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지만 이미 열흘 가까이 고온에 노출된 정상인들까지도 이제는 폭염에 좀 초기에 온열 질환의 증상이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좀 피로하거나 이런 것들은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이라고 좀 여기시고 평소에 건강 관리 좀 더 각별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입니다. 고맙습니다.